반갑습니다. 네, 오늘 분할부터 시작해서 확률까지 좀 쭉 끝낼 거고요. 오늘 메인 테마는 거의 이항 정리 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쭉 중복 순열부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 다음에 중복 조합까지 이렇게 배웠고요. 이제 교육과정 외의 것을 좀 다룰 예정인데, 이유가 이제 고등부를 가르치다 보면 뭐 경찰대를 시험을 본다거나 사관기출 이렇게를 시험을 볼 때 교육과정 외의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꼭 뭐 이거를 중등인 아이들한테 꼭 전달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사실 이건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지금 좀 빠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르친 것까지는 좀 투머치일 수는 있겠으나, 근데 주로 제가 이제 이걸 활용하는 경우는 저희가 케이스 분류해야 되는 문제들 같은 경우의 수를 빠뜨리지 않기 위한 그런 검토의 방안으로 좀 활용을 해주십사 하고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했고요. 여기는 사실 뭐 수업하면서 다룰 일은 거의 크게 없겠지만 교육과정이 자꾸 뭐 이렇게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알아두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고등부 가가지고 사관기출이나 아니면 뭐 경찰대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조금 팁처럼 알려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여기 파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분할이 공수 1에서 그냥 오리지널 그냥 이렇게 분할하는 방법만 이렇게 좀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둘 이렇게 분할하는 거하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분할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공수 1에서 전부 다 언급을 하고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집합의 분할, 분할에서 제일 강조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반드시 그것의 개수로 무조건 나눈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5개가 있다. 그럼 두 부분으로 나눠라 라고 하면 하나 넷으로 그냥 문제가 다이렉트로 나오거나 아니면 둘 셋으로 무조건 나눠라 이렇게 하겠지만, 집합의 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모두를 얘기하고 있는 게 집합의 분할입니다. 그러니까 공수 1에서는 그냥 하나 넷으로 나누어라 이렇게만 딱 분할이 나오고요. 집합의 분할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원소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라 라고 이렇게 나올 때 케이스로 하나 넷으로 나누고 둘 셋으로 나눴을 때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합쳐서 저희가 집합의 분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분할할 경우에는 어떤 주머니 2개가 이렇게 흰색 주머니로 이렇게 2개가 있는 경우이고, 이때는 당연히 순서는 없는 상태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제에 분할이라고 하는 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냥 알게로 분할한다라고 얘기하면 여기 중간 사이에 어떤 단어를 끼워 넣으면 되냐면 같은 주머니라든지 뭐 같은 가방, 같은 필통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전제 깔려 있는 게 어떤 같은 주머니의 상태라고 하는 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아이들한테 좀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집합의 분할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집합에서는 같은 원소를 2번 중복해서 적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집합이 원소가 1, 2, 3, 4, 5가 이렇게 있을 때 같은 원소를 쓰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깔려있는 말 자체가 서로 다른 n개가 되겠죠. 서로 다른 n개를 두 부분으로 나눠라 라고 할 때는 하나 4개, 둘 3개로 나누는 방법. 그래서 5C1 곱하기 4C4. 그 다음 5C2 곱하기 3C3. 얘네 둘을 합친 게 S 5,2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텐데요. 요거는 금방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5개를 어떤 한 부분으로 분할하여라 라고 하는 방법은 당연히 한 가지. 그 다음에 5개를 5개의 주머니에다가 집어넣는 방법은 하나 집어넣는 방법이니까 한 가지다 라고 하는 건 그냥 누구나 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 이렇게 별표 제가 미리 좀 쳐놨는데 여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예시를 들면 5개를 4부분의 주머니로 이렇게 나누어라 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어떤 5개가 제가 일부러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오 마이 갓. 이렇게 5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4개의 주머니에 넣는다라고 하면 흰색 주머니 이렇게 4개를 이렇게 하고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떤 5개 중에서 2개만 골라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갖다 넣고 나머지는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어떤 특정한 원소 5개를 그거보다 1개 적은 주머니에다 넣으려면 무조건 한 주머니는 2개 들어간다. 그러면 이 5개 중에서 그냥 2개만 이렇게 한 세트로 묶고 나머지는 그냥 넣는다.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면 이거 외우는데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2개로 나누는 경우가 이제 요런 식이 되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요. 주머니가 있고 이렇게 5개가 서로 다른 애가 있는데요. 얘를 분필을 집어넣는다 말고 여기에 투명한 물이 채워져 있을 때 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 물 색깔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겁니다. 얘를 이제 일단 집어넣을 건데 얘는 여기 넣으나 여기 넣으나 얘는 어떤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머니가 지금 투명한 물이기 때문에 여기 넣으나 여기 넣으나 똑같죠. 그래서 얘는 선택의 권한이 그냥 없다. 그래서 얘는 그냥 여기 이렇게 집어넣으면 색깔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들어갔죠. 그럼 이제 얘를 집어넣을 때는 여기다 넣을지 여기다 넣을지 고민해야 되는 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은 2개는 서로 같은 그 물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집어넣을 때는 둘 중에 여기 넣을 거야 여기 넣을 거야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개는 여기에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2 곱하기가 얘는 된 거고요. 그럼 또 다시 여기 이제 이만큼 또 뭔가 색깔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를 집어 넣을 때도 둘 중에 하나, 왼쪽에 넣을 거야, 오른쪽에 넣을 거야, 얘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굳이 둘 중에 하나는 아니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둘 중에 하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왜냐면 이제 다른 주머니가 돼버린 거니까요. 근데 이 빼기 1은 대체 뭐냐? 한쪽으로 몽땅 다 들어가 버렸다면 얘는 사실 2개로 나눠진 건 아니죠. 어떤 하나로 나눠졌기 때문에 한쪽으로 전부 다 몰려간 경우를 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 빼기 1의 정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얘는 이제 포함 배제의 원리로 해야 되는데 그냥 거의 활용하지 않는 거라서 일단 선생님들은 그냥 이게 적어만 두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요거 5번 같은 경우에는 뭐 증명하시오라든지 좀 까다롭게 나왔었던 부분이긴 한데 일단 으이씨, 다 떨어지네. 뭐, 크게 예시를 들지 않고 한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머니를 3개만 일단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5개를 좀 해볼 건데요. 이 맨 마지막 식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얘가 되게 특별한 애래요. 그래서 나는, N개, 이렇게 5개를 어떤 세 부분으로 나눠야 되겠는데 얘가 되게 독특한 애라서 난 혼자 있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난 혼자가 아니어도 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상황은 딱 정확하게 2가지가 된 겁니다. 얘를 혼자 넣는다 아니면 얘가 혼자가 아닌 상태로 넣는다거든요. 그럼 이제 얘가 혼자만 나는 들어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고 나서 더 이상 집어넣지 않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 4개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거. 그러니까 5개를 세 부분으로 나눌 때 독특한의 얘 때문에 얘가 뭐냐? 4,2가 되어서 4개를 두 부분으로만 나누겠다에다가 그 다음 나는 혼자 있고 싶진 않아 라고 할 수 있죠. 얘가. 그러면 얘를 세 부분으로 어떤 특정한 경우로 이렇게 일단 그러니까 S5,3이면 이 독특한 애가 혼자 있거나 혼자가 안 있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얘는. 그러면 얘는 혼자. 그리고 나는 누군가 파트너하고 같이 있고 싶어 라고 한다면 얘 혼자 있고 싶다 그랬으니까 4개를 두 부분으로만 나누는 거고요. 그럼 이제 나는 혼자 있고 싶진 않아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머지 4개를 일단 세 부분으로 이렇게 분할했다라고 하면 아까처럼 똑같이 얘 물이 보라색 물, 주황색 물 이렇게 두 개가 섞어진 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주머니들은 같은 주머니들이 아니니까 얘는 세 군데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가 되어서 여기 K가 곱해져 있는 상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가끔 뭔가 이렇게 빈칸 넣기로 나오는 문제로 나왔었던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제 설명이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집합의 분할은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나서 지난번에 오리엔테이션 그 사전 모였을 때 그 부분들 전부 다 좀 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십시오. 집합의 분할은 이 정도 하고요. 이제 자연수의 분할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뭔가 자연수를 나눈다도 물론 맞는 얘기이지만 제가 여기를 이제 고민을 어제 하면서 어떻게 차이점을 보여줄까를 생각을 하다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5다라고 하는 건 저희가 지난 시간 중복 조합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3개의 후보들 중에서 총 뽑힌 게 5개야로 저희가 H를 이렇게 중복 조합을 했었는데 조건이 만약에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로 뭐 어떤 특정한 이런 순서가 결정되어 버린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의 특징 요게 만족하도록 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더 이상 중복 조합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복 조합에서는 사실 1 더하기 3 더하기 1 이거기 때문에 1 더하기 3 더하기 1로 어떤 자연수가 구성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A가 1개, B가 3개, C가 1개이지만 근데 이런 순서가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중복 조합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숫자 5개니까 케이스로 이렇게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분할이기 때문에 사실 순서가 없게 되는 거고요. 5라고 하는 숫자를 1 더하기 1 더하기 3 뭐 1 더하기 2 더하기 2 뭐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긴 하겠으나 요렇게 두 가지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게 이제 자연수의 분할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n이라는 자연수를 한 개의 자연수로 나타내어라 라고 하는 건 5라는 숫자를 한 개의 자연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그냥 5라고 적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가 되겠고요. 5라는 숫자를 5개의 자연수로 나타내라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라고 나타내는 방법이니까 당연히 한 개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부분이, 예시가 안 떠올라가지고, 열심히 지금, 혼자서 막 시뮬레이션 돌렸었는데, 좀 숫자를, 8이라는 어떤 자연수를, 3개로
세 개로 뭔가 이렇게 나타내겠다라고 하면 물론 8이라는 숫자를 1 더하기 1 더하기 6일 수도 있고요. 1 더하기 2 더하기 5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뭐 2 더하기 2 더하기 최종적으로는 2 더하기 3 더하기 3까지 가겠네요. 네,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이 있을 텐데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얘도 주머니 이렇게가 있는데 저는 자연수에 분할할 때 얘는 모두 같은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흰색 분필 8개, 5개 또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요즘은 없는데 모나미 볼펜 이렇게 모나미 볼펜 그냥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걸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 편인데 이 식을 해석하는 건 뭐 이렇습니다. 그냥 뭐 모나미 볼펜 5개가 이렇게 있는데 한 개 1만 들어가 있는 주머니가 있는 것과 1이 없는 주머니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8개의 모나미 볼펜이 있는데 1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반드시 생기는 것과 없는 것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8개를 그러니까 한 개만 들어가 있는 거 더하기 한 개는 없는 거로 이렇게 나눠 본다면 한 개만 들어있는 애가 있다라고 하는 건 얘를 여기다가 한 개를 넣고 너는 저기 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 7개를 반드시 두 부분으로 뭔가 나누는 상태. 그래서 P 7,2가 되겠습니다. P 7,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개짜리가 없이 라고 하려면 그러면 여기에 미리 한 개를 집어넣어 놓는 거죠. 그럼 이제 모나미 볼펜이 몇 개 남았냐면 5개가 남아있는 거죠. 미리 한 개씩을 넣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분할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세 부분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5개가 있는 걸 무조건 한 개, 3개로 나눠서 한 개, 3개로 넣게 되면 더 이상 한 개짜리는 없어지는 거죠. 무조건 한 개 넣어놓고 나서 5개를 반드시 세 부분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1, 1, 3으로 나누던지 1, 2, 2로 나누던지 해서 여기 한 개, 둘로 들어갔다면 최종적으로는 둘, 셋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이 식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냥 팁의 형태로 뭐 이렇게 저 증명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활용하는 형태인데 그냥 어떤 자연수 n을 두 부분으로만 나눈다라고 하면 2분의 n의 가우스 개수만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P n,3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괄호가 저도 뭐 이거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기호인데 반올림 기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된다라고 하면 3분의 요거 n 제곱입니다. 한 다음에 마치 가우스의 형태처럼 이렇게 하는데 반올림한 다음에 가우스를 붙여주는 형태로 개수를 따져주는 거 요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개가 더 남았는데 여기다가 미리 적어놓기는 좀 애매해가지고 저희가 비둘기집 원리라고 하는 게 좀 이거 두 개 8,4와 8,3 사실 8이라는 숫자를 4개의 자연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모두 적기에는 너무 좀 많고 추상적으로 뭔가 떠오르는 그냥 뭐 노가다를 뭐 이렇게 하더라도 케이스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원리를 이렇게 이제 요런 부분이 일단 적어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은 지워도 되겠죠?
얘는 이것과 같고 이렇게 줄여버린다면 저희가 계산이 되게 편한 게 뭐냐면 P4,1은 무조건 뒤에가 컴마 1로 끝날 경우에는 자연수 4를 한 개의 자연수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얘는 한 가지고요. 그 다음 아까 팁으로 드렸던 거 컴마 2로 끝나게 되면 2분의 4의 가우스니까 얘는 두 가지고요. 그 다음 3으로 끝난 경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얘도 그냥 한 가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4개를 3개의 자연수로 나타내려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아니 잠깐만 바본가? 1 더하기 1 더하기 2 네, 이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도 한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처럼 12분의 가우스 해서 계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얘도 1이니까 8이라는 숫자를 4부분으로 뭔가 나누게 되면 얘 가지수는 5가지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를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렇게 8개를 4부분으로 나눠야 될 때 그 케이스를 갖다 적을 때 뭔가 빠뜨리는 것들을 이거 5개인지 알아놓고 이 케이스를 5개로 나눠야지 라고 하는 것과 그냥 이거 빠진 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누는 건 좀 다른 종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급을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비 이런 예시로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비가 이렇게 4마리가 있습니다. 엄마가 먹이를 몇 개를 물고 왔냐? 먹이를 8개를 물고 왔습니다. 근데 굶겨 죽이는 애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개씩은 너희 먹어. 이제 굶어 죽지는 않아.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 놓고, 이제 먹이가 몇 개 남았냐면 4개가 남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굶어 죽지 않으니까 이 4개를 이쁜애 한 명한테 몰빵 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나머지 4개를. 얘도 이쁜데? 라고 얘기한다면, 나머지 먹이 4개 중에서 너희 둘이 먹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요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얘가 제일 미워. 그럼 너희 셋이만 먹어가 이거고요. 그래도 너희 사이좋게 나머지 먹이도 나눠 먹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요거여서 8개의 먹이를 물고 왔다면 4마리의 새끼한테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은 굶겨 죽이지 않는다. 하나 넣어놓고 한 명한테 몰빵, 2명, 3명, 4명 이렇게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얘는 P4,4까지 갔는데 얘는 P5, 여기가 3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3으로 끝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새끼가 몇 명이냐? 먹이는 8개 물고 왔는데 새끼가 3마리입니다. 그럼 한 개 이렇게를 이제 굶기지 않기 위해서 한 개씩 주면 먹이가 5개가 남았습니다. 그럼 한 명한테 몰빵, 2명한테, 3명한테. 그러니까 4명, 5명 가면 갑자기 옆집에까지 먹여야 되는 그런 이상한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이 정도 농담하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자연수의 분할 파트는 이 정도 하면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지난번에 초반에 완전히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 퀴즈처럼 드렸던 거 그거를 이제 최종 해결하면서 여기 경우의 수 파트는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때 제가 서로 다른 연필 5개 다른 필통 3개 같은 필통 3개 여기 비어있는 거 있다 없다 비어있는 거 있다 없다 맞나요? 같은 연필 5개 다른 필통 3개 같은 필통 3개 비어있는 거 있다 없다 비어있는 거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서 8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맨 처음 거부터 이제 여기부터 생각을 하면 저는 예시를 서로 다른 연필 5개, 다른 필통 3개 비어있는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수능 끝나고 유럽 여행을 놀러 가기로 했어. 호텔이 3군데야. 너희가
어떻게 고를 거야 라고 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기존에 중복 순열했던 거대로 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연필 5개다 그러면 사람 5명이 다른데 필통이 호텔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개인당 3군데씩 뭔가 선택을 하고 어디 뭐 힐튼 이렇게 골라 들어갔다. 뭐 5명이 다. 그럼 나머지 2군데는 호텔이 비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3개 고르니까 정식 명칭으로 이렇게 적으면 3파이 5인 중복 순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바로 좀 건너뛰어 볼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를 안 하고 여기를 하는 이유가 서로 다른 연필 5개, 같은 필통 3개다. 그럼 같은 필통이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비어있는 게 없기 때문에 반드시 3부분으로 나누되 순서가 없다라고 하는 건 오늘 배웠던 여기가 서로 분필 5개가 다른데 반드시 3부분으로 나눠라. 대신 필통이 똑같기 때문에 나눠 놓는 행위 자체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가 5개의 서로 다른 원소를 3부분으로 반드시 나눴다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집합의 분할이 되겠고요. 그럼 위로 올라가게 되면 비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필통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집합의 분할에서 집합의 분할은 일단 필통이 다 똑같은 상태에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물통이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집어넣는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합의 분할에 줄 세우기를 해서 집어넣는 집합의 얘기하면 분배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연필 5개를 같은 필통 3개 잠깐만 바쁜 거? 네. 그럼 이제 비어있는 필통이 3개인데요. 비어있는 필통이 2개다라고 하면 5개의 서로 다른 원소를 한 군데에다 집어넣는 구조이기 때문에 S5,1.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가 비어있다라고 하면 2군데로 반드시 나눠만 놓으면 되니까 S5,2. 그 다음 여기 옆에다 좀 적을걸. 5,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제가 공간 활용을 너무 못하네요. 지우고 다시 할까요? 아이 정말. 같은 연필 5개, 다른 필통 3개, 같은 필통 3개, 비어있다, 없다, 비어있다, 없다. 이제 여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다른 연필 3개, 다른 필통 3개, 같은 연필 5개다라고 하는 건 필통 3군데에 들어있는 연필의 개수가 총 5개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필통 A, B, C는 다른데 3군데에 모두 들어있는 필통의 개수가 총 5개라고 해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따지면 3H5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통 3개에 5개의 연필이 들어있다. 그럼 여기 비어있지 않은 상태는 저희 지난번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고 C가 1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문제로 풀게 되면 A, B, C에 미리 하나 넣게 되면 여기 부분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가 될 거고 당연히 식으로는 3H2라고 적을 수 있으니까 같은 연필 5개가 다른 필통 3개에 들어가는데 하나의 모나미는 다 집어넣어 놓고 나머지 두 개를 더 선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여기가 오늘 배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수 5를 반드시 3부분으로 나눠라.
해서 여기가 P 5,3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P 5,3이고요. 그럼 비어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건 마치 이거하고 비슷한 원리로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연수 5를 그냥 하나의 필통에 몰빵해서 집어넣는 경우 P 5,1이고요. 그 다음에 얘 P 5,2고요. P 5,3인데 오늘 배웠다시피 여기가 P 8,3과 일치한다라고 해서 P 8,3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글쎄요, 교육과정이 완전히 그 집합의 분할과 자연수의 분할이 빠져가지고 이 부분을 이 8개를 뭐 학생들이 원활하게 잘 활용해야 되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상황에 맞춰서 좀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될 것 같다 정도로 하면, 중복순열부터 시작해서 중복조합, 그 다음에 자연수의 분할 파트까지 전부 다 해결을 했고, 특별히 여기서 만약에 이 파트가 어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A, B, C의 어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다. 네, 문제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이제 집합의 분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1, 2, 3, 4, 5가 있고 여기 1, 2, 3, 4, 5가 있는데 치역이 3개가 되도록 하시오라고 할 때는 저희가 이거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외로 빠졌다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살짝씩 집어넣고 치사하게 문제 내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역이 3개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뽑아놓고 사실 분배해야 되는데 그 분배도 하나하나 둘로, 그러니까 하나하나 셋으로 넣는 것과 하나 둘로 넣는 경우까지 다 있기 때문에 좀 뭐 아예 빠졌다라고 하기는 좀 힘들으니까 이 정도 살짝 언급해 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근데 이제 중등에서 거기까지 다루기에는 시간적 여력이나 아이들의 뭐 능력치를 보고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판단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학 정리 파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2학 정리를 가르치면서 아이들한테 일부러 이렇게 적습니다. 숫자 2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2학 정리다라고 하면 뭔가 저희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2학 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2학 정리다라고 할 때 진짜 항의 개수가 2개짜리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좀 강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여기 뭐 A 플러스 B의 세제곱, 얘를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떤 식으로 좀 설명을 하는 편이냐면, 주머니 안에 AB가 들어있고, 주머니 안에 AB가 들어있고, 주머니 안에 AB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라고 설명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네들을 뭔가 전개를 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어떤 개수를 선정을 할 때, 특히나 뭐 A제곱 B를 선정을 할 때 얘가 나오는 개수의 의미들을 그냥 아이들이 그냥 무조건 외우기만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를 글쎄요, 뭐 공식화 시켜가지고 그냥 막 외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개수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여기서 A가 뽑혔고 여기가 A가 뽑혔고 여기가 B가 뽑혔다면 당연히 곱하기를 해가지고 A제곱 B가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 A 뽑히고 여기 B가 뽑히고 얘가 A가 뽑히니까 뭐 저희가 거창하게 뭐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A제곱 B인 거야 라고까지 얘기하지는 않겠으나, 그 다음에 여기 B, 여기 A 이렇게 해서 사실은 완벽하게 뭐냐, A 2개와 B 1개가 있을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저희가 그냥 가포순이라고 그냥 간단히 줄여서 부르는 것처럼 그냥 여기 2팩, 1팩 분의 3팩, 그래서 뭐 지난번에 김 원장님께서도 위에 더한 게 밑에 팩으로 이렇게 나눠졌을 때 얘가 뭐 이렇게 3C2 또는 3C1로 표현하는 걸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얘 같은 것이 가포순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 다른 방법으로는 주머니 3개가 이렇게 있을 때 투명한 주머니여서 내가 뭔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3개의 주머니에서 B가 선택될 거 하나만 선택한다면 그럼 나머지는 A가 자동으로 뽑힐 거야 라고 저는 설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3시 1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주머니 3개 중에서 B를 뽑을 주머니 하나만 선택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가포순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뒤에 걸 기준으로 뭔가 뽑아보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가 A 세제곱이 만들어진다. 엄밀히 얘기하면 B의 0제곱까지도 물론 적어야 되는 거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A 세제곱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B를 뽑을 주머니는 안 뽑는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3시 0. 그럼 여기가 3시 2에 A는 1개 뽑고 B가 그럼 2개가 뽑혔겠지. 그럼 마지막 3시 3 해서 A는 안 뽑고 B가 3개 뽑혔고 뭐 A 제로는 뭐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하고 이제 쭉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저는 뭐 바로 파스칼의 삼각형을 먼저 좀 소개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이거를 그 공수원 곱셈 공식 잘 못 외우거나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한테 좀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제 이거 규칙을 물어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얘네 그 다음 줄은 어떻게 되겠어? 라고 하고요. 얘가 사실은 어떤 거하고 관련이 있냐? A 플러스 B의 0제곱. 근데 이제 0제곱은 모르니까 0제곱을 아는 친구들한테는 언급을 하고요. 0제곱을 모르는 친구들한테는 그냥 요렇게 그냥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편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A 플러스 B의 1제곱의 개수들만 갖다 붙인 상태. 그럼 얘 A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앞에서부터 A 차수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여기가 A 플러스 B의 3, 4 A 플러스 B의 5제곱이 되는 구조로 간다. 이걸 이제 이항정리 형태로 그대로 하면 얘는 그냥 1을 적을 거고요. 얘는 1C 0, 1C 1이고 여기도 2C 0, 2C 1, 2C 2 하고 지금 이항 정리하고 얘네 바로 옆에서 그냥 보여줄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만 더 적을까요? 4C 1, 4C 2, 4C 3, 4C 4.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공수원에서 조합 가르칠 때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좀 있는데 얘네 둘을 더하면 여기다가 적었지라고 뭐 설명에 따라서는 상황에 맞춰서 파스칼의 삼각형을 알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이렇게 이쪽 오른쪽 위에서 이쪽 사선 방향으로는 뒤에 숫자가 2 공통적으로 뭔가 적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얘네 둘을 더하게 된다면 얘를 제외하면 이게 첫째 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이라고 한다면 얘네 둘이 더하면 한 줄 내려와서 가운데 적잖아 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럼 5C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쪽 사선 방향으로는 뒷부분 숫자를 똑같이 적기 때문에 여기 3 적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n-1C r-1 더하기 n-1C r이 NCR이다를 이 정도를 보여주면 얘네들이 얘를 달달달 외우지 않더라도 조금 이해하기 좀 편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을 아는 상태에서여야 되는데 이걸 해석해 보면 사실 줄은 n-1번째 줄에 연속되게 요렇게 적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비교해서 보면 네 번째 줄에
두 번째, 세 번째를 더하게 되면 한 줄 내려오니까 n이 될 거고요.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숫자 뒤에 게 똑같으니까 얘 r이 될 거야. 그래서 애들한테 좀 응용 문제로 n 플러스 1시 r-1 더하기 n 플러스 1시 r은 어떻게 되겠어를 좀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줄 내려가야 되니까 뭐야? n 플러스 2. 그 다음에 이렇게 연속되게 적어져 있다면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똑같으니까 이렇게로 할 수 있겠지라고 좀 하는 편이고요. 물론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을 모르는 친구들한테는 제시 면제권을 3명한테 주겠어 라고 설명을 좀 하는 편입니다. 뭐 반에 8명이 있는데 제시 면제권을 3명한테 줄 거야. 근데 한 명이 너무 미워. 그러면 몇 명한테 주면 되겠어? 라고 하면 7명 중에서 3명한테 제시 면제권을 줄 거고, 그래도 저는 껴주세요! 라고, 그 친구한테는 무조건 주기로 했어! 라고 한다면, 특정한 사람한테 제시 면제권을 넌 이쁜 짓 했으니까 무조건 줄 거야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제시 면제권을 8명 중에 3명한테 주는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파스칼의 삼각형을 모르는 학생들한테는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뭐 다들 뭐 하키스틱 뭐 제가 언급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 친절하게 다 해라 라는 제가 설명을 받아서 뭐 한 줄 정도만 더 적을까요? 1, 6, 15, 20, 15, 6, 1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더하기를 하면 1, 3, 6, 10 더하게 되면 이쪽 숫자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반대편도 무조건 성립하죠. 이렇게까지 1, 2, 3, 4를 이렇게 뭉터기로 더하면 이렇게 10이 되어서 서로 이쪽이든 무조건 하키스틱 형태로 이렇게 더하면 요거 나와 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파트는 지우겠습니다.2C2, 3C2, 4C2 해서 여기 9C2가 있다면 원래 정석적인 방법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얘를 3C3으로 바꾸고 이렇게 계산하니까 4C3이 되는 거고, 이렇게 계산하니까 5C3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쭉쭉쭉 간다면 여기가 9C3이 적어져 있어서 아까 배웠던 대로 한 줄 내려가야 되니까 10C3과 동일하다. 이게 이제 하키스틱이 천천히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C0, 3C1, 4C2, 5C3 해서 여기가 9C7인가요? 9C7이 되게 되면 이 또한도 3C0으로 바꾸고 이렇게 계산해서 4C1 될 거고, 이렇게 계산해서 5C2가 될 거고, 이렇게 계산해서 6C3이 될 거고, 이런 원리인데 C의 성질대로 만약에 한다고 치면 얘도 2C2와 같고 3C2와 같고 4C2는 4C2고 5C3은 5C2고 해서 여기 9C2까지니까 사실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로 애들이 그냥 편하게 둘 다 올리는 걸 되게 좋아해서 주로 아래줄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1 플러스 x의 어떤 n제곱에 해당되는 거를 하게 되면 이항 정리의 가장 제일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대신에 1을 넣었고 b 대신에 x를 집어 넣었을 때 그러면 이번에는 뒤에 거 기준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뒤에 거 기준으로 그냥 한다면 상수항부터 뭔가 적겠다라고 한다면 NC0의 어떤 X의 0제곱에 1이 N개가 사실 뽑히는 거겠죠. 근데 사실 1의 N제곱, 1의 N-1제곱 이런 애들을 적을 이유까지는 없으니까 NC0, X의 0제곱. 그럼 여기가 NC1, X의 1제곱, NC2, X의 제곱, NC3,
x의 세제곱해서 ncn x의 n제곱까지. 이게 이제 이항 정리의 제일 최고봉일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x에 1을 대입한다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숫자, 3부터 넣어보겠습니다. 3을 집어넣게 된다. 그럼 좌변의 결과가 4의 n제곱이 될 건데요. 오른쪽은 어떻게 적어지냐? 되게 특이하게,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얘를 자꾸 앞으로 이렇게 빼서 적더라고요. 애들 일부러 헷갈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 NC0 이렇게 적어져 있고, 3의 1제곱 곱하기 NC1, 3의 제곱 곱하기 NC2, 그래서 여기가 3의 n제곱 NCN 이런 표현으로 적어져 있는 경우가 훨씬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x에다 1을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좌변은 2의 n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x에다가 모두 1111 집어넣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NC0, NC1, NC2, NC3 해서 여기 NCN까지 이렇게 적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0이 될 건데, 여기 이제 NC0부터 시작하는데 마이너스 1을 넣었기 때문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NC1 더하기 NC2 마이너스 NC3 해서 뒷부분은 NCN-1의 n제곱까지 이렇게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2번식과 3번식을 더했을 때 결과가 얘 둘이 더했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로 붙어 있는 애는 전부 다 사라지고, 오른쪽 부분에 이 짝수, 뒷부분이 짝수인 애들은 두 개씩 남다 보니까 2의 n-1제곱이 NC0, NC2, NC4, NC6 뒷부분 처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끝나는 형태로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예 저는 4번에다 한꺼번에 가르치는 편인데, 2번식에서 3번식을 빼게 되면 이번에는 짝수 애들은 날아가고 뒤에가 홀수 남아있는 애들만 두 개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얘도 2의 n-1제곱이고 NC1, NC3, NC5, NC7 이렇게로 홀수, 뒷부분이 홀수 애들만 남는 형태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섯 번째가 확통을 배우면 주로 미분 적분까지는 그래도 간단한 미분 적분은 했을 거이기 때문에, 미분 적분을 하게 되면 이 왼쪽 식을 전부 다 미분을, 여기 6번을 좀 나중에 적겠습니다. 그 왼쪽 미분하게 되면 좌변은 n 1 플러스 x의 n-1제곱이 되고, 오른쪽 부분은 nc 0인데 사실 상수항이기 때문에 이건 0 될 거고요. 1 곱하기 nc1 x의 0제곱, 2 곱하기 nc2 x의 1제곱, 3 곱하기 nc3 x의 제곱해서 n 곱하기 ncn x의 n-1제곱이고, 주로 이걸로 내는 경우에는 x에 1 대입해서 이렇게 미분한 상태에서 x에 1 대입하게 되면 여기 n 곱하기 2의 n-1제곱이 1 곱하기 nc1, 2 곱하기 nc2, 3 곱하기 nc3 해서 쭉 가서 n 곱하기 ncn까지 이렇게가 지금 미분을 한 결과로 등장을 하는 놈이고요. 지워도 되겠죠? 여섯 번째가 그럼 적분입니다. 적분하게 되면 n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x의 n 플러스 1제곱 b 어떻게 되는 거야?
맞나요? 이거 맞나요? 네, 죄송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뭐 1을 집어넣거나 상태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는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x에 i를 대입했을 때인데요. x에 i 대입하게 되면 주로 이거는 이제 어떤 4의 배수로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엄밀히 얘기하면 8의 배수의 형태로 주로 많이 나오는 그런 놈일 것 같고요. 문제를 좀 적으면 16C 0 마이너스 16C 2 그다음에 16C 4 뭐 얘는 주로 먼저 이렇게로 그러니까 뿔마 진행돼서 16C 16까지 그러니까 여기 하나 더 적을 거거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트릭 상태로 짝수 애들인데 뿔마가 교차하는 상태처럼 이렇게 주는 경우로 주로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일부러 뭐 4의 배수라든지 8의 배수의 형태로만 주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식을 괜히 지웠는데 i를 집어넣게 되면 1 플러스 i의 16제곱 여기서부터를 이항 정리로 좀 몇 개만 좀 적겠습니다. 16C 1 i의 1제곱 16C 2 i 제곱 16C 3 i 세제곱 16C 4 i의 4제곱 오이씨 너무 많은데? 네, 이거 뭐 이렇게 해서 그럼 거꾸로 돌아오면 여기가 16C 15 i의 15제곱 여기 16C 14 i 14개 여기가 16C 13개 i 13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도록 적어주거든요. 보통 제가 16C 16 i의 16제곱 그럼 되게 특이하게도 얘랑 봤을 때 16C 1과 16C 15는 똑같은데 얘는 i의 1제곱이고 얘는 i의 세제곱 돼서 마이너스 i가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얘 홀수 애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좀 사라지는 지들 둘이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16C 13과 16C 13 똑같은데 i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인데 얘는 i 13제곱이니까 i가 되어서 부호가 반대니까 홀수 애들이 지들이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없어져 주고 i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으면서 너 마이너스 1이야 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짝수 애들이 뿔마가 뭔가 진행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된다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8번째입니다. 이쪽에다 좀 적겠습니다. 네, 준비 많이 했죠? 오늘도 새벽 5시까지 했습니다. 뭘 해야 되나 머릿속에 문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8번째가 16C 0 16C 1 16C 2 해서 어디까지만 적을 거냐 16C 7까지만 적겠습니다. 아니다 15인가? 잠깐만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적어져 있을 때 이 값이 얼마냐 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16C 0부터 16C 16까지 간다면 2의 16제곱이 됐었지만 요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딱 끊어주고 너 얼마야 라고 물어봤을 때 얘를 이게 맞나? 여기까지 적는 거 맞나요? 하나 남는데? 가운데 거는 하나. 이거 15C형으로 갔어야 되나? 잠깐만요.
한 바퀴 이렇게 뺑 돌면 위아래로 똑같은 구조가 나와야 되니까 16개가 적어야 되니까 15C여야 되는데, 아이고. 네. 잠을 못 자서 그렇습니다. 이런 총 개수가 15C, 15까지 적는다면 16개가 적어지는 구조고요. 그럼 여기가 15C, 8부터 시작해서 15C, 15까지가 적어지니까 2의 15제곱에서 위아래 값은 똑같기 때문에 얘 절반 2로 나눠주니까 이렇게 해서 얘도 2의 14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 짝수 애들만 쭉 적은 거, 홀수 애들만 쭉 적은 거하고 비슷하게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걸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얘를 15C 14로 바꾸고요. 여기 15C 3 적어져 있던 애를 15C 12로 바꾸게 되면 이게 중간에 전부 다 하게 되면 짝수 애들만 꽉 채워져 있는 상태로 전부 다 변형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뭐 문제풀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마무리가 되고 되지 않을까. 이제 얘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오는 구조여서 꼭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알구전에서는 이 문제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9번 같은 경우가요. 일단 적겠습니다. 1 플러스 x의 10제곱 곱하기 1 플러스 x의 10제곱은 결과가 1 플러스 x의 20제곱이 될 텐데요. 그건 당연한 결과인데 여기를 쭉 나눠가지고요. 여기를 이렇게 쭉 나눠서 왼쪽 부분에서 x의 10제곱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전부 다 여기다가 조금 몇 개만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x의 10제곱이 만들어지려면, 그러니까 얘 둘이 곱하기 해서 x 10제곱이 만들어지려면 여기가 상수항 1이 나왔다면 오른쪽은 10차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항 정리로 어떤 특정한 항을 선택을 하면 얘는 앞에 기준, 얘는 뒤에 기준으로 뭔가 잠깐만. 얘 상수항이니까. 얘는 뒤에 거 기준, 얘는 앞에 거 기준으로 좀 적어보겠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게 상수항이 나오려면 얘 x 몇 개 뽑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적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1로 적을 게 아니고 그럼 여기가 상수항이 나온다. x는 너 안 뽑을 거야 라고 하고요. 뒤에 거는 그러면 x 10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1 기준으로 뽑는다 라고 치면 너 10개 중에 나 1은 안 뽑을 거야. 그럼 자동으로 x가 10개가 뽑히는 거야 라고 한다면 10차가 만들어지는 구조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다시 이제 여기가 1차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1차는 그러면 x는 너 하나만 뽑을 거야. 그럼 여기는 1 기준으로 뽑기로 했으니까 여기 9차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는 1을 하나 뽑으면 너 x가 9개 뽑힐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 하나만 더 해보면 여기가 2차가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여기가 1이지. 그럼 얘 x를 나 2개 뽑을 거야 로 기준 삼고요. 여기는 1 기준으로니까 나는 그럼 1을 2개만 뽑을 거야. x는 그럼 자동으로 8개 뽑힐 거야가 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계속해서 쭈르륵 전개하게 되면 여기 10C 10, 여기도 10C 10이 만들어져서 x 10제곱은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공간이 없어서요. 10C 0의 제곱 x의 10제곱 10C 1의 제곱 x의 10제곱 그럼 10C 10 제곱 x의 10제곱 그럼 어차피 10차를 뽑은 건 알기 때문에 얘 10은 좀 생략을 하면 개수만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럼 오른쪽에서 1 플러스 x의 20제곱에서 x 10차가 만들어지는 건 20개 중에서 10개의 x를 뽑겠다 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요렇게 적을 수 있겠고요. 이제 시그마를 배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i가 0부터 뭐 10까지 얘가 10c i의 제곱이 얘가 20c 10이 되는데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i가 0부터 뭐 예를 들어 10까지 10c i 여기는 10c 10-i 라고 이렇게가 더 오리지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좀 이런 애를 변형시킨 구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시그마가 보인다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하냐? 그냥 저는 10하고 10하고 둘이 더하고 얘네 둘이 더해서 그냥 여기다 적으면 돼라고 해서 20C 10. 뭐 예시를 하나를 더 들면 시그마 K가 0부터 8까지 뭐 15C K 하고요. 8C 아니 그냥 15C 15-K다 라고 이렇게 맞나? 아니지. 여기가 80K 8-K 이렇게가 된다면 얘 구조상 8차 만들어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요거 더해서 30C 8이라고 적어주면 된다.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이항정리 파트는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이제 딱 하나 제가 45분만 한다 그랬는데 망했다. 이거 어떡하지? 45분만 한다 그랬는데 지워도 되겠습니까? 쓸데없이 설명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2항 정리에서요. 이제 뭐 3항 정리, 4항 정리 네. 뭐 해서 여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뭐 7제곱일 때 어떤 특정한 놈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A제곱, B 세제곱, C제곱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사실 아까 이 주머니 안에 A, B, C 들어있는 주머니가 총 7개가 있겠죠. 그럼 이런 특정한 개수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A 2개, B 3개, C 2개를 나열해서 달라지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그게 개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한 어떤 이런 놈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위에는 무조건 7팩, 밑에 2팩, 3팩, 2팩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 대신 시험 문제는 차수가 이렇게 해서 x의 5제곱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얘를 a개 뽑았다. 얘를 b개 뽑았다. 얘를 c개 뽑았다 라고 하고요. 총 a와 b와 c는 총 뽑혀야 되는 개수는 7개다. 근데 오차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얘는 차수하고는 관련이 없고 얘를 b개 뽑으면 b차가 될 거고 얘를 c개 뽑으면 EC차가 될 거기 때문에 B 플러스 EC가 얘가 5가 되도록 하여라 라고 하고 나서요. C가 뭐 2일 때 그럼 B는 당연히 1이 될 거고 총 7개 뽑아야 되니까 A는 그럼 4개 뽑아야 되는구나. C가 이게 하나 뽑혔으면 B가 3개가 뽑힐 거고 그럼 A는 3개 뽑는 거 맞습니까? C가 0개 뽑혔으면 B가 5개 뽑히니까 C는 1개 뽑혀서 여기에서 각각 7팩에 여기 2팩, 1팩, 4팩에 여기 1은 2개 뽑았고 X는 하나 뽑았고 X제곱 이런 바보 아닌가? 1, 4개 뽑았고 B 하나 뽑은 거 받고 얘 제곱 뽑았겠죠? 네. 이렇게 일일이 다 개수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다항 정리까지는 전부 다 해결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준비한 건, 네. 공식인가요? 저는 10시 0의 제곱 더하기 10시의 제곱 그러면 20시 10. 이거요? 그게 20시 10이 나옵니다. 네, 이거 20시 10 나옵니다. 공식. 방금처럼 그냥 1 플러스 x의 10제곱, 1 플러스 x의 10제곱 이렇게 하고 나서 그냥 보여준 상태에서 저는 이게 이제 그 아이들이 제곱이 없는 상태에서 2의 10제곱 바로 적을 거기 때문에 좀 비교해서 좀 알려주는 걸로 좀 하고 있는 거라서 그냥 뭐 이렇게 그 어떤 이항 정리 어떤 공식처럼은 아니고 그냥 추가적인 공식처럼 그냥 알려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더 제대로 된 공식은 사실은 이거보다는 얘가 조금 더 오리지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기 그 보조 자료에 아마 한 문제인가 어디 제가 넣어 놓은 거 같아요. 네, 그 10번에도 있고요. (10번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 어디 한 군데서 어디 여기서 비슷한 문제가 제가 알고 전에서는 일단 못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보조 자료에서 24번 하나만 좀 설명을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건 뭔가 이게 지식 자랑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24번 12개의 점이 있을 때 이제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일단 요거까지는 아실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계산하면 이게 180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삼각형은 그런데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직각삼각형은 그 빗변을 지름으로 갖는다라고 해서 대각선의 개수가 이 점이 12개이기 때문에 6개가 나올 거고 대각선 개수가 6개가 나올 거고 각마다 직각삼각형은 그 점 2개를 제외하고 양쪽에 5개 있어서 총 10개가 만들어지니까 직각삼각형 개수는 60개가 만들어질 텐데, 문제에서 요즘 트렌드가 둔각삼각형 개수를 구하라 내지는 예각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할 때 이게 노가다가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요. 어떤 특정한 둔각삼각형을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서 둔각이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그어져서 직각삼각형이 제외된 이런 삼각형이라면 이게 둔각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사각형의 두 내각의 합은 무조건 180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아무렇게나 얘를 대각선으로 갖는 놈으로 따질 때 직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요. 이쪽으로 제가 이렇게 갖다 긋는다면 이 파란색으로 제가 갖다 그어놓은 건 예각삼각형이 무조건 되겠죠. 왜냐하면 이쪽이 둔각이기 때문에 이쪽이 무조건 예각이 될 텐데, 그럼 그 개수가 무조건 어떤 한 대각선에 대해서 이렇게 그어놓은 대각선에 대해서 빗변을 그러니까 지름을 빗변으로 갖는 걸 제외하고는 이렇게 그었다면 여기 이 대각선에 대해서 얘는 둔각이 2개 만들어질 때 예각은 아마 예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지키면 안 되죠. 여기부터 가능합니까? 이렇게? 여기까지가 되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빠르게 넘어갈 텐데 무조건 그냥 이 비율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무조건 둔각 1일 때 예각이 1대 2로 무조건 개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총 180개니까 직각 60개 빼고요. 나머지 120개 남아 있는 걸 둔각
3분의 1만큼 땡 주고 예각을 3분의 2만큼 땡 주면 개수를 굳이 막 이렇게 세가지고 막 둔각 만들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점 바로 옆에 있는 놈 이렇게 만드는 거 개수 세고 이거를 조금 덜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서 요 문제가 직각이긴 하지만 예각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에 대한 좀 팁 같은 걸 좀 드리고 싶어서 24번은 제가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탁통 원장님이 하셔야. 네.